임쌤의 디자인 강의 노트 디지털 3D 렌더링.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뭘 할 거냐면, 언랩이라는 걸 하려고 해요. 자, 언랩, UVW, 랩을 배울 건데, 저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박스 피는 걸 했었어요. 그쵸? 그리고 제가 예제를 하나 드렸는데, 자, 한번 예제를 다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크통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실린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렇게. 자, 뭔가를 만들었으면 항상 어떻게 됐어요? 항상 0,0,0에 나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리고 F4 눌러서 세그먼트 보여주고 난 다음에 자, 얘를 또 옆으로 뺄게요. 자, 사이드는 육각형 정도 한다. 그리고 높이는 두 개만 있을 거고요. 크기와 높이는 원하시는 대로 이런 게 있다.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자 폴리로 바꾸고 난 다음에 자 이쪽 선을 하나 잡았다. 얘를 뺑 두르겠다면 어떻게 했어요? 루프죠? 루프. 그 다음에 SQL에서 얘를 이런 식으로 걸렸습니다. 이게 오코통이라고 합시다. 네, 오코통이요.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뜯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뜯어졌나요? 잘 안 뜯어질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다가 이제 뭘 주겠다? 여기다가 onLab UVW를 주겠다. 자, onLab UVW를 주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여기 쭉 내려서 뭐가 있냐면 Open UV 에디터라는 게 있어요. Open UV 에디터. 얘를 눌러서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 얘 전체를 잡아서 일단 옆으로 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빼라. 자, 빼서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얘를 쭉쭉 펴야 되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폴리건 이용해서 여기를 잡아서 자, 플라나 맷 이용하고 베스트 어라인 이용해서 얘를 풀어주시면 얘가 일단 이런 식으로 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릴렉스 이용해서 얘를 피면 되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일일이 이렇게 펴도 되지만 어떻게 펼 수 있느냐? 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얘를 잡고 자, 여기까지 잡아버리면은 이렇게 다 모든 면을 다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얘를 필 수는 없어요. 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안 잡아야지 일단 필 수 있겠죠. 그 언랩 UV 에디터 같은 거를 좀 잘 쓰려고 옛날에 이제 플러그인들을 많이 썼어요. 플러그인 많이 썼는데 플러그인 쓰게 되면은 언폴드 뭐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면 알아서 얘가 다 펴지는데 여기에는 그런 기능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떠냐? 플라나 베스트 어라인 넣고 얘 풀고 자, 얘를 쫙 펴라. 피라고 하면은 계속 뭔가 커지기만 하죠. 그쵸? 왜냐면 얘를 완전히 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엣지를 잡아서 종이접기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키 눌러서 이 부분을 좀 찢어야겠죠. 자, 찢겠다라는 게 어디냐? 여기 보시면 브릭이 있어. 브릭. 그래서 브릭을 딱 누르면 어떻게 하냐? 어때요? 아까 하얀색 선이 지금은 초록색 선으로 바뀌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 다시 폴리건을 잡아서 전체를 잡아서 얘를 릴렉스하면 어떻게 이렇게는 펴지겠죠? 오케이. 이렇게 펴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자, H 잡아서 여기 또 잡고 뭐 하면 돼요? 스티치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 잡아서 이건데 얘를 누르면 전체가 다 잡히죠? 요거 차이는 뭐냐면 얘는 하나만 잡겠다. 이렇게 하면 전체 엘리먼트를 다 잡겠다. 그 상태에서 릴렉스 피면 어떻게 했냐? 펴졌죠. 자, 잘 펴졌는지 안 펴졌는지는 어떻게 하냐면 체커박스를 눌러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얘가 이런 식으로 펴진 게 보이죠? 보시면 정사각형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윗면 잡아서 플라나 베스트 어라인 이용해서 얘를 찍고 펼치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잡아서 플라너 베스트 어라인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 얘를 이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일정하게 바꾼 다음에 여기 안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요걸 잡아서 이렇게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툭툭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얘는 얘가 아래면이 너무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죠. 아래면은 작게 윗면은 크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뜯을 수가 있어요. 뜯는데 게임이나 이런 AR이나 VR 콘텐츠를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맵을 뜯으면 안 돼요. 문제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한테 뭐 엄청 잘 뜨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렇게 뜯으면 안 돼요. 왜냐면 자, 만약에 여기서 오브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게임에서 볼 때 여기 부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면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칠해야 되는데 포토샵에서 칠할 때 수직 수평으로 칠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쵸? 가장 수직 수평으로 칠하는 게 가장 편한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내가 이거를 이제 펜툴이나 이걸 이용해서 칠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제일 메인이 되는 건 여기인데 여기가 제일 메인인데 얘가 더 크죠. 얘를 늘리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얘가 좀 애매모호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피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옆으로 빼고요. 다시 얘와 얘를 잡을게요. 플라나 베스트 어라인 하나를 잘 잡아서 릴렉스 피는 거죠. 자, 여기를 폈고 잡아서 플라나 베스트 어라인 이거는 아직 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 플라나 베스트 어라인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쭉쭉 빼는 건데 이게 귀찮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여기 L를 풀고 여기를 잡아서 브릭으로 해서 찢어버리면 폴리건 잡을 때 어떻게 돼요? 얘가 한 덩이, 얘가 한 덩이 이런 식으로 한 덩이 된 거죠. 이렇게. 자, 일단은 얘와 얘는 잘 펴졌어요. 그쵸? 얘는 잘 펴진 상태가 있습니다. 잘 펴진 상태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하냐? 여기 가보시면 뭐가 있냐면 카피라는 게 있어요. 카피. 에리트에 카피가 있어요. 카피. 카피를 일단 해줘요. 오케이. 카피 해주고 난 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제 뭐를 주느냐? 패스트. 패스트 웰드 말고 그냥 패스트. 줘서 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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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6장이 이렇게 쌓여요. 재밌죠? 그러니까 즉, 얘를 줄여서 이렇게 놓게 되면 여기에 큰 면을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를 칠하면 어떻게 되냐? 6개가 다 칠해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6장을 한 번에 놓고, 얘도, 오케이. 얘를, 릴렉스를 잘 피고 난 다음에, 얘를 카피. 놓고, 얘를 어떻게 해요? 테스트. 이렇게 놓으면은, 자, 뭐 어떻게 돼요? 얘를 잡게 되면은, 한 장을 칠하게 되면 이렇게 다 잡아서 보면, 위를 칠하게 되면 아래를 칠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를 씁니다. 이렇게 놓고, 얘는, 자, 이런 식으로 놓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게임 오프통을 보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다 펴서 칠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런 식으로 칠하죠. 그러니까, 맵을 쓸 때, 최대한 내가 잘 보여주고 싶은 걸 최대한 크게 써야 돼요. 크게 써야 되고, 자, 이걸 어떻게 돼요? 이걸 하나를 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면이 다 칠해지는 거고, 여기 윗면, 아래면만 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의 캐릭터, 남의 모델링 파일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칠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게임에서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요 면과 요 면이 틀리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하나구나 이런 식으로 보고 느끼는 거죠. 맵을 피실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에 칠하면 되죠. 한번 칠해볼까요? 자, 저번 시간을 복습하기 위해서 자, 렌더 이후의 템플릿 잠깐 좀 요거를 조금 더 안쪽으로 살짝 넣어줄게요. 안쪽으로 살짝 안쪽으로 넣어줄게요. 이렇게. 자, 여기 끝도 이 정도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게임 캐릭터 같은 거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내가 캐릭터 만들었다 하면 얼굴 여기 얼굴 뜯고 또 못 뜯고 여기 팔, 다리, 상반신 이렇게 뜯어서 여기다 다 넣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렌더 UV 템플릿 이용해서 그냥 1024 합시다. 그래서 얘를 화면에다가 실린더라고 할게요. 실린더. 무슨 파일? 타가 파일. 이용해서 얘를 저장해라. 모르면 오케이. 끝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잘 뜯었는지 안 뜯었는지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포토샵에 가서 불러보도록 하죠. 오픈. 자, 어딨냐 실린더. 자, 일단 먼저 해야 될 건 도화지 한 장을 깔아달라고 했죠. 레이어를 하나 올린 다음에 컨트롤 A 눌러서 일단 여기다가 도화지를 한 장 깔죠. 도화지 한 장을 깔았어요. 그 다음에 또 레이어 하나 올려서 이제 어떻게 해요? 재단선을 보여야 되죠. 그래서 채널에 가서 컨트롤 키 눌러서 알파 채널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딱 선이 잡힐 거고요. 이 상태에서 스트로크 검정색으로 스트로크 그래서 오케이 풀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매직 툴 이용해서 여기 바깥을 잡아주고 레이어 하나 올리신 다음 하는데요. 얘를 select inverse 이용해서 modify expander 한 3픽셀 정도 드릴까요? 살짝 더 밀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일단 기본 배경색을 하나 깔아주는 거죠. 위아래를 바꿔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레이어를 올리는 거죠. 뭐. 레이어 올려요. 어떻게 올리냐?
나뭇결이다. 그러면 이제 나뭇결 어떤 이미지를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나뭇결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 나뭇결이다. 크게 뭐 이런 식으로 나뭇결이다 라고 썼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그림을 잘 그리는 걸 바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뭇결을 그렸어요. 너무 넘쳤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기본 배경색을 깔은 게 있잖아요. 여기다가 얘를 컨트롤 키 일단 눌러서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잡힐 거고요. 잡힌 상태에서 select inverse 이용하셔서 딜트를 지우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레이어를 추가해서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나중에는 이제 이거를 살짝 숨기고 자, 세이브 이용해서 실린더 세이브를 하나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메테리얼 에디터 눌러서 어사인 하셨는데 디퓨즈 비트맵 실린더 얘를 넣어주는 거죠. 적용해라,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모델링이 좀 바뀌어야 돼.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여기 에디터블 폴리로 바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런 거죠. 오프통을 봤더니만 이 밑은 절대 필요 없어요. 게임이나 아니면 이제 VR, AR 컨텐츠를 만들 때는 폴리건 수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돼요. 제일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이런 데가 필요 없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그냥 에디터블 폴리로 내려가면요 이런 식으로 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예스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줄이는 건데 이러면은 꼬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여기까지 작업이 끝났죠. 일단 여기 풀어주시고 얘를 폴리로 바꿉니다. 폴리로 바꿔요. 폴리로 바꾸고 난 다음에 수정을 해줘요. 봤더니만 여기 폴리곤 봤더니만 A면이 필요 없어. 지워버렸고 혹은 엣지 이용해서 루프 이용해서 봤더니만 얘가 좀 더 커야겠어, 작아야겠어, 좀 작아야겠어 이렇게 줄였다고 합시다. 줄였죠? 그 다음에 다시 unwrap UVW 주시면 unwrap UVW 그리고 난 다음에 보셔서 다시 오픈 UV 에디터를 딱 누르면은 그 전에 뜯었던 것들이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언랩을 하다가 갑자기 폴리로 갔다가 다시 언랩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지금은 맥스 버전이 많이 높아져서 그렇게 문제되는 건 없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면요 매핑 창기가 다시 꼬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언랩을 하다가 다시 수정하겠다고 해서 에디터블 폴리로 내려가지 마시고 다 했다가 수정해야겠다면 그냥 폴리로 바꾸세요. 그러면 뜯었던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시 unwrap UVW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뜯었다. 그래서 수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다른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뭐 어떤 아치형에 문이 있다라고 할게요. 아치형에 문이 있다. 이제 박스를 하나 만들게요. 자, 뭔가를 만들어서 항상 어떻게 했어요? 0,0,0 이렇게 놓으라고 했죠. 자,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얘를 폴리로 바꿀게요. 폴리로 바꿔서 자, 봤더니만 얘를 잡아서 얘를 스케일로 좀 줄일게요. 스케일로 줄이겠다. 줄여라. 그래서 얘를 지워버릴게요. 뚫어버리고 그냥 보더 이용해서 얘를 잡았는데 자, 레프트 뷰, 프론트 뷰, 다시 프론트 뷰에서 누르도록 합시다. 그래서 Shift 누르고 무브하면 이렇게 뽑을 수 있다고 했죠?
로테이트 이용해서 얘를 회전하고 이런 식으로 뽑았다고 할게요. 아치형의 어떤 형태가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Shift 눌러서 뽑고 얘를 돌려서 이런 아치형의 형태의 문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스케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얘를 정렬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텍스 이용해서 얘를 한쪽으로 이렇게 스케일로 밀면 얘가 이렇게 밀린다고 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얘가 만들었으니까 여기도 필요하잖아요. 그쵸? 여기도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옛날에는 밀러 레퍼런스를 이용했는데 밀러 레퍼런스 말고 뭘 할 거냐면 시머터리라는 걸 하나 하려고 해요. 시머터리. 자, 시머터리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캐릭터를 만들 때 얘를 다 만들진 않고요. 이런 식으로 반만 만들어요. 이건 이제 다음 영상 때 이제 만들어질 걸 얘기를 할 건데 반만 만들어 그러면 좌우 대칭이 되는데 시머터리의 좋은 점은 뭐냐면 시머터리라는 개념은 뭐냐면 좌우 상하 대칭을 말해요. 여기서 시머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웰드 심이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 웰드 심이라는 게 있어요. 웰드 심. 심이라는 단어는 이제 언랩 할 때도 또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어떻게 하면 여기 이렇게 재봉질을 하는 거예요. 스레스 홀드를 이용해서 이 간격에 있는 얘들을 다 붙여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머터리라는 명령 꼭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에 계속 할 거고 여러분이 작업을 할 때 다 만들진 않고 반만 만들어서 얘를 좌우 대칭해서 만들 거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갖다 이제 뭘 주느냐, 시머터리를 주는 거죠. 시머터리. 시머터리를 줘요. 봤더니만 어때요? 여긴가? X축, Y축, Z축. 저도 이상하죠? 그쵸? 그럼 시머터리를 잠깐 버리고요. 왜 그러냐면 자, 모델링이 있지만 여기 있지만 어떻게 실제로는 얘가 여기 있는 게 축이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서 좌우대칭을 해요. 그래서 축을 어디로 놔야 여기로 놔야 돼요. 축을 여기다 놔야 되는데 축 바꾸는 방법은 아마 학기 초에 얘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하이러키 가셔서 피봇인데 F 피봇이 얘를 딱 눌러주시면 얘를 갖다가 움직일 수 있다고 했어요. 축을 어디다 놓을 거냐면 이쯤에다 놓는 거죠. 이렇게. 얘를 풀면 축은 이제 여기로 갔어요. 이 상태에서 모디파이에서 뭘 줘야 된다? 시머트를 줘야 돼요. 시머트. 자, 시머트를 줬는데 자, 보시면은 시머트를 줬지만 이상하게 사라졌죠. 자, Y축? 여긴가? 여기 아닌 것 같고, 그쵸? Z축? 아닌 것 같고, X축이 맞는데 자, 시머트를 줘서 좌우 대칭을 시켰는데 문제는 뭐예요?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다음 시간에도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왜 사라졌나요? 이건 뭐냐면 자, 면에 있어서의 수직 방향의 힘이 있다고 했어요. 그쵸? 이게 뭐라고 하냐면 노멀이에요. 노멀인데 수직 방향 힘이 있는 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색상을 보게 되고 반대쪽 여기를 바라보면 이제 힘이 없는 쪽을 바라보게 되면 투명 처리가 돼요. 원래. 근데 맥스 9.0 때 그때부터는 이제 투명 처리를 안 하고 검정색 처리를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노멀이 뒤집힌 형태를 볼 때는 투명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뒤집겠다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플림이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했어요. 라이온에서도 있습니다. 여기서 플림이라는 단어를 딱 눌러줘야죠. 좌우 대칭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스레드 홀드를 크게 주게 되면 이제 200?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붙어버려요. 그래서 얘는 뭐 거의 잘 맞췄으니까 뭐 0.5 이런 식으로 맞췄다 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시머터리가 됐기 때문에
폴리건 눌러서 여기서 보시면 show and result on of tuple 있어요. 얘를 딱 누르게 되면 위에까지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만약 여기서 내가 봤더니만 여기를 잡았어요. 얘를 갖다가 움직이겠다 그러면 따라 움직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봤더니만 얘는 좀 더 이렇게 가야겠어. 얘는 좀 더 이렇게 가야겠어. 이런 식으로 내가 수정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성물이 만들어졌어요. 네, 풀고 시머터리까지 줘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뭘 주느냐? 언랩을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언랩 주면 어떻게 하냐? 반만 뜯으면 돼요. 근데 요새 와서는 이렇게 반만 뜯는 건 그게 별로 권장. 만약에 진짜 로우 폴리곤 캐릭터를 안 되겠다 그러면 반만 뜯는 건 되는데, 지금 와서는 지금 컴퓨터 성능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게임이라던가 이런 거 볼 때 여러분들 게임 하실 때 사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그냥 굳이 반 뜯지 말고 전체를 다 뜯습니다. 가끔 가다가 여기다 이제 언랩을 주어서 뜯는 사람도 있어요. 언랩 줘서 뜯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얘를 그냥 뭘로 바꾸면 돼요? 폴리로 전체를 바꿔서 얘를 뜯겠다라는 거죠. 이제 얘를 뜯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웰드 심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얘가 하나로 정리가 이렇게 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옛날에는 미러 레퍼런스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미러 레퍼런스를 써가지고 뭐 하는 경우 있었는데, 미러 레퍼런스 쓰게 되면 여기가 다 터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꿰매줘야 되는데, 시머터리에는 웰드 심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영역이 있는 것들은 버텍스와 버텍스를 붙이겠다는 얘기를 한 번에 끝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풀어주시고, 항상 다 끝났으면 풀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unwrap UV 주는 거죠. 좋았어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라고 했어요? Open UV 에디터를 눌러서,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전체 잡아서 얘를 옆으로 무조건 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봤더니만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 최대한 펴보자 라고 해서, 자, 여기 보시면 플라너 베스트 어라인 그래서 풀고, 얘를 갖다가 릴렉스해서 피면은 어느 정도 펴졌어요. 체커 패턴 보게 되면 이게 잘 안 보이면 UV 체커 패턴 누르고 펴졌죠? 근데 어떻게 여기도 똑같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플라너 베스트 어라인.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거는 잘 펴졌잖아요, 그렇죠? 얘는 릴렉스가 됐고 얘는 잘 안 펴졌어요. 릴렉스 된 걸 가지고 여기다가 뭘 준다? 카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주는 거였어요? 패스트였죠, 패스트. 자, 패스트를 줬더니만 문제가 생겼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는 어때요? 잘 뜯어졌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이상하게 뜯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항상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오크통, 드럼통 같은 경우에는 기본 도형에서 시작을 했죠. 근데 얘는 어때요? 박스에서 시작해서 뜯었죠. 그러면 앞에가 잘 뜯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뒤도 잘 뜯어져서 딱 붙여야 돼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막 찌그러졌죠? 이게 막 찌그러졌어요. 어떻게 하냐? 얘를 딱 잡아서 잡아줬는데 얘는 잘 뜯어졌어요. 그쵸? 근데 얘는 어때요? 잘 안 뜯어져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를 두 개를, 얘를 릴렉스 눌러서 얘를 잘 피냐? 이상하게 막 돌고 그러죠. 그쵸?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플라너 베스트 어라인 이용해서 일단 얘를 또 뜯어요. 뜯고 난 다음에 얘는 릴렉스로 놓습니다. 릴렉스만. 그럼 얘는 펴지겠죠. 근데 얘랑 같이 한 번에 칠하겠다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느냐? 얘를 잘 핀 다음에 얘를 갖고 와서 그냥 겹쳐놔야 돼. 이렇게 겹쳐놔야 돼. 겹쳐놔야지 이게 될 거고. 그러면 정확히 못 겹치잖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버텍스 이용해서 정렬을 좀 해주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렬. 얘를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얘를 정렬.
얘도 정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기본 도형에서 시작 안 하고 이렇게 변형된 도형에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하느냐? 한 번에 모든 걸 다 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맵 뜯는 것도 일이고 맵을 정리하는 것도 또 일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정렬이 잘 됐어요. 그쵸?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해서 한 두 장을 겹쳐놓고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봤더니만 이제 여기는 이제 정렬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내가 봤더니만 별로 차이가 안 나. 그럼 포토샵에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 여기를 좀 넉넉하게 해서 그냥 칠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게임을 볼 때, 여기 잘 칠했네, 안 칠했네를 확대해서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봤을 때 그냥, 입구다? 그러면 돌 형태만 보여주면은, 얘를 넉넉하게 이렇게 칠해서 그냥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칠해서 가겠다. 근데 웬만하면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것도 좋겠죠. 정리를 해야지 내가 칠하기도 편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UV 체커 페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보시면은, 영문이 이렇게 써있죠? 1, 2, 3, 4. 그러면, 이렇게 칠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1, 2, 3, 4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1, 2, 3, 4가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기를 칠하면은, 얘는 여기를 칠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반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칠했을 때, 얘는 여기를 칠해야겠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거는 잘 떠진 거라고 하고요. 릴렉스. 얘도 릴렉스 폈어요. 봤는데 얘가 반대로 뒤집혀야 된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어디 있느냐. 미러가 어디 있을 텐데, 미러. 반대로 펴야겠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플립 하리즌탈 이런 식으로 여기 위치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위치가 같이 놓겠습니다.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 칠해져야 되는데 그럼 여기 칠해져야겠다. 그럼 이때 얘는 여기 있구나. 여기서 플립 여기 미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H1, 2, 3, 4, 5가 있고 그치? 여기 H1, 2, 3, 4다. 근데 여기를 칠할 때 여기도 같이 칠해줘야겠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반대로 뒤집어줘야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를 칠하게 되면은 얘는 여기를 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체커 패턴은 잘 펴졌냐 안 펴졌냐 이걸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UV 체커 PNG 파일을 열게 되면 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칠할 때 이렇게 칠해지면 얘는 어떻게 칠해지냐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칠해지는 거예요. 이게 싫다 그러면 얘를 뒤집어주고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를 칠하면 얘가 여기를 칠해지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잘 뜯어졌는지 안 뜯어졌는지 그냥 어떻게 칠할 건지 이걸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러 좌우 대칭, 상하 대칭 뭐 다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런 걸 써서 오케이 이렇게 됐을 땐 여기를 칠하면은 얘는 여기를 칠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칠해지면은 얘는 요렇게 칠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또 어떻게 해요? 잘 정리를 해야 되죠. 이렇게 잘 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도 요 반만 뜯어서 어떻게 해요? 좌우 대칭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플래너 테스트 어라인 이용해서 얘를 갖다가 모아서 얘를 릴렉스 이용해서 피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얘도
시머터리 조건을 주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시머터리 위에다가 언랩 UVW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매핑 좌표가 반만 뜯어서 좋긴 하지만 어차피 다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에디터 풀리로 그냥 다 바꿔버려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베스트 해서 풀어주고 와서 얘를 릴렉스 여기서 가져왔는데, 자 보게 되면 이제 얘랑 겹칠 건데, 밑에 이제 밑동을 칠한다 그러면 여기도 밑동이 같이 칠해져야 될 거네요. 그쵸? 그래서 얘를 이제 잘 겹치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D23 이렇게 칠했다 면 여기도 D23.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얘는 이렇게 위로 칠해지게 되면 어떻게 해도 같이 이렇게 위로 칠해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끊는 겁니다. 이 안쪽도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다 뜯었다,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 문에서의 메인은 뭐냐면 여기가 메인이죠. 그럼 얘가 제일 크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를 잡아서 컨트롤 키 눌러서 얘 체커 패턴은 이제 이해되시죠? 체커 UV W 패턴 이해됐을 거고, 얘를 이용해서 얘가 제일 크게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얘를 갖다가 여기서 돌려서 여기서 좀 돌려서 얘는 뭐 여기 뭐 이런데 여기 앵글 스냅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앵글 스냅을 하나 체크해보세요. 앵글 스냅 체크하면 어떻게 되냐? 얘가 5도 간격으로 도니까 훨씬 더 정리하기 편하죠?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최대한 맵을 필 때 최대한 그 비율을 생각해서 여기가 제일 먼저 많이 칠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윗면이 칠해줘야 되고, 만약 여기 아래면을 뜯었다 그러면 아래면은 여기다 그냥 짜투리를 넣는 게 제일 나아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지 나중에 포토샵에 칠할 때 훨씬 더 편하게 칠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는 오크통이 실린더에서 그냥 변형이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아까 뭐 어떻게 했냐면 카피 패스트 이렇게 이용했지만, 시머터리나 이런 막 여러 가지 조건을 둬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카피 패스트를 해봤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잘 겹치고 버텍스를 잘 정리해서 이렇게 오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려워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펠트란 걸 배울 거예요. 펠트. 이 펠트만 정확히 이해해도 여러분은 다 이해한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리셋해서 할게요. 자, 뭘 할 거냐면 내가 이제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뭐 스피어 이런 형태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항상 뭔가를 만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0,0,0으로 했어요. 자, 해서 색상은 좀 볼 수 있게끔 좀 쉽게 할게요. 자, 이걸 너무 많으니까 세그먼트는 한 16 자,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기하학적인 형태, 그러니까 아까 같이 그냥 딱딱 떨어지는 형태는 그냥 빨리빨리 뜯어서 플라너 베스트 어라인, 플라너 베스트 어라인에서 릴렉스에서 쫙쫙 펴가지고 쫙쫙쫙 정리하면 되지만, 이런 식으로 유기적인 형태일 때는 어려워요. 그렇게 하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를 갖다가 뜯어가지고 지구 맵으로 만든다고 할 때 완전히 필수 없습니다. 최대한 펴줘야 돼요.
자, 이제 뭘 하냐면 펠트라는 걸 할 건데, 지금 나와 있는 맥스책 대부분이 다 뭐냐면 펠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펠트만 정확히 이해해도 다 돼요. 어떻게든. 자, 얘를 만들었다. 스피어를 만들었고 세그먼트 16도 줬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폴이라는 개념으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면을 뜯는 거니까 unwrap 여기 W 누르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초록색 선이 있잖아요. 초록색 선. 그럼 보시면 여기 보시면 맵심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뜯어져 있는 맵이 있어요. 근데 얘를 일단 꺼요. 왜냐면 펠트는 이런 초록색 선이 아니라 펠트는 하늘색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맵심을 일단 끕니다. 펠트로 뜯겠다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펠트. 지금 뜯는 거는 언랩 UBW에서 뭘 하는 거냐면 펠트라는 개념으로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모든 걸 다 뜯을 수 있어요. 자, 일단 맵심이라는 걸 끕니다. 끄고 난 다음에 얘를 쭉 올려서 오픈 UV 에디터 일단 눌러서 얘를 갖다 일단 전체적으로 얘를 옆으로 뺍니다. 빼요. 빼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 쭉 내려가면 뭐냐면 심스라고 있어요. 심스 보이나요? 이렇게 보여요. 얘를 딱 누르면 어떻게 하냐, 클릭하면 이렇게 하늘색 선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내가 찢어질 걸 미리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얘를 클릭 Alt를 누르시면 얘를 또 뺄 수 있어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포인트와 포인트로 심을 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그냥 뜯어라. 오른쪽 클릭하면 멈추고. 저는 주로 이렇게 한 장 한 장을 뜯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뜯을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종이 접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펠트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는 뜯어야지 조금 펴질 것 같다. 안 펴지면 얘가 계속 피려고 노력을 해요. 자, 여기까지 뜯겠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뜯어질 걸 미리 예상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단 펠트로 정리를 했고요. 그쵸? 펠트가 정리가 됐으면은 이제 폴리건 이용해서 얘를 한 면을 잡아요. 여기 보시면 뭐냐면 expand polygon select to 심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누르면 심까지 이게 딱 잡혀요. 일단 CMS 이용해서 내가 뜯을 거를 미리 칼질을 해놔요. 칼질을 하늘색으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펠트라는 펠트. 보시면 곰 가죽 베끼는 그런 아이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얘를 딱 누르면은, 자, 얘를 잡아놓고 펠트다. 이제 어떻게 하냐, 스타트 펠트를 딱 누르면 얘가 쫙 펴져요. 이렇게 곰 가죽 펴지듯이. 그러면 난 스타트 릴렉스 이용해서 쭉쭉 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팅에서는 주로 이렇게 필 수도 있고요. 이게 그냥 기본적인 형태고, 어떨 때는 엣지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폴리건을 중심으로 펴라, 엣지를 중심으로 펴라, 센터를 중심으로 펴라. 어떨 때는 엣지를 중심으로 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어플라이 닫고 커밋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공가죽이 펴지는 거죠. 릴렉스 이용하신 다음에 여기 체커 패턴을 보게 되면은 어때요? 그래도 거의 정사각형처럼 펴졌죠.
펠트는 이런 식으로 곰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찢은 다음에 양 옆에다가 이제 실을 묶어서 쫙쫙 당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편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펠트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이것만 이해하셔도 돼요. 그럼 어느 정도 다 펴집니다. 다시 리셋. 이용해서 다시 이제 스피어를 또 만들어서 뜯어볼게요. F4 누르시고 그리드는 없애고요. 세거모터 너무 많으니까 시간상 세거모터 수를 좀 줄일게요. 11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폴리로 바꿔야겠죠. 막 작업을 했어요. 사람 얼굴이다 그러는데 이제 이걸 뜯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unwrap UVW.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랬어요? 펠트를 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배웠던 것들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펠트만 정확하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때는 맵심이라고 할 때는 저거 끕니다. 꺼서 이렇게 보고 얘 뜯을 걸 미리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Sims 얘를 딱 눌러서 얘를 이렇게 하나하나 컨트롤 키를 눌러가면서 이렇게 뜯어도 되고, 봤더니만 위하고 아래를 좀 틀리게 뜯겠다. 그럼 어떻게 되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뜯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에 뜯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위와 아래를 뜯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다시 얘를 잡아서 여기 컨트롤 키를 누를 필요는 없네요.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얘를 뜯겠다. Alt 키를 누르시면 얘가 또 빠져요. 그래서 잘못 클릭했다 그러면은 Alt 키로 빼시면 됩니다. 여기도 뜯었으면 여기도 아래에 뜯어야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그쵸? 그래서 요즘 나와 있는 모든 렉스책은 아까 같은 방법 안 하고 이 펠트만 설명해요. 펠트가 가장 편하기 때문에. 근데 비약적인 형태일 때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방식도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얘를 풀어주시고 폴리곤을 하나 잡아요. 그 다음에 여기 expand polygon selection to seams 딱 누르시면 아까 전에 다 잡혔지만 지금 어떻게 해요? 여기 아래를 제가 뚫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딱 잡혀요. 이렇게 잡힌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펠트를 눌러요. 자, 그리고 스타트 펠트 그러면서 하고 릴렉스 쭉 펴줍니다. 펴주지만 한계점이 있어요, 항상. 그 다음에 세팅할 때는 어떤 책에서 폴리곤 말고 엣지 중심으로 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조금 틀리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요거는 폴리곤 중심이 괜찮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됐다. 어플라이 잡아주시고 커밋 이거 하시면 여기에 일단 뜯어졌죠. 이렇게 똑같이 이제 여기 아래도 여기를 잡아서 expand 이용해서 주시고 펠트 주는 거죠. 스타트 그 다음에 이렇게 쫙 스탑 커밋 이런 식으로 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돌려서 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개를 보게 될게요. 두게 되면은 자 얘가 잘 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정사각형처럼 보이죠? 체커 패턴. 그러면 잘 펴진 거예요.
얘를 100% 정사각형 만들겠다 이거는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핀다라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 할 때는 주로 이런 펠트를 많이 써서 캐릭터 할 때는 펠트를 많이 써서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이나 이런 걸 때도 펠트도 쓰지만 아까 전에 처음 가르쳤던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면을 뜯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와 얘가 딱 돼 있다. 그럼 이제 요거를 잡아서 엘리먼트 잡아서 얘를 이런 식으로 겹치겠다. 근데 이거는 겹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펠트로 뜯었고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정리는 될지 몰라도 얘가 서로가 좀 틀려요. 서로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얘가 좀 밀리거나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칠하겠다라는 것도 있고 요새 좋은 옛날에 이제 시네마 4D에 있던 이제 바디 페인터 이용해서 일단 다 겹쳐놓고 칠한 다음에 좀 애매모호한데 요런 데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뭐냐면 3D 페인팅 이용해가지고 요걸 칠하기도 해요. 바디 페인팅. 바디 페인팅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디 페인팅을 한번 보도록 하죠. 더 쓰시면 이상하고요. 3D까지 쓰셔야 돼요. 바디 페인터 이용해서 보시면은 이건 시네마 4D 이런 데 있는 건데 일단 이런 식으로 사람을 칠하고 난 다음에 일단 다 뜯을 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뜯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다 뜯어놓고 난 다음에 얘를 칠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애매모호한 데가 있어요. 아까 이렇게 만나는데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걸 이제 여기 바디 페인터 이용해서 브러쉬로 이렇게 칠합니다. 3D를 돌려가면서 칠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얘를 다 뜯었죠. 이렇게 뜯었죠. 뜯은 다음에 칠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듯이 여기가 좀 애매모호해져요. 그리고 이때 이런 데를 포토샵에서 맞춰서 칠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느 정도 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디 페인트를 칠해요. 네, 사람 얼굴, 캐릭터 얼굴을 뜯을 때 그냥 이렇게 확 찢어버리면은 옛날에 그냥 확 찢었어요. 이렇게 가운데 찍고서 이렇게 쫙 폈는데 이게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뒤통수를 찍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턱선 밑으로 찍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을 쫙 펴요. 왜냐면 여러분이 게임할 때 캐릭터의 턱선 밑을 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쵸? 얼굴만 보죠. 이런 식으로 찍고 상체나 하체 이럴 때는 어떻게 찍을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겨드랑이 밑을 찍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술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얼굴은 웬만하면 안 건들고 한 번에 피고요. 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 겨드랑이나 요런 데 잘 안 보이는 부분 요런 데를 찢어서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요새는 이제 서브스턴스 요새는 서브스턴스가 더 각광을 받고 있어요. 옛날에는 바디 페인터 3D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서브스턴스 3D를 많이 쓰는데 얘는 좀 더 이제 좀 더 여러 가지 맵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이런 식으로 추세가 돼 있기 때문에 서브스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이 맥스 말고도 이제 좀 더 다른 프로그램을 쓰겠다 그러면 바디 페인터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요새는 서브스턴스를 각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브스턴스에 대한 것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 3D 원맵 이런데 뜯어서 보시면은 자 이런데 보시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죠. 보시면 이걸 뜯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얼굴을 다 피고요. 상체, 하체 이런 식으로 앞, 뒤를 뜯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겨드랑이하고 사타구니 쪽으로 해서 뜯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왼손, 오른손 이런 식으로 뜯습니다. 어쩔 때는 왼손과 오른손을 뒤집어서 이렇게 만들게 될까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는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쵸? 이 내 손으로 똑같고 여기와 여기는 서로 틀리기 때문에 여기를 더 칠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뜯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체커 패턴 있죠? 옛날에 포트폴리오에서는 이 체커 패턴을 보여주는 게 유행이었어요. 왜 이 체커 패턴을 보여줄까요? 이거 체커 패턴을 딱 보는 순간, 잘 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체커 패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얘를 뜯었는데 지금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죠. 이건 맵을 한 장을 썼는지 두 장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이거는 바디 같고요. 얼굴 쪽이나 이쪽에는 또 한 장을 더 쓴 것 같아요. 얼굴 뜯을 때 이런 식으로 펠트를 이용해서 뜯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요런 데 뜯고 그 다음 어떻게 여기 턱선 밑으로 뜯죠. 턱선 밑으로 뜯어서 최대한 펼치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뜯었는지도 좀 보셔야 돼요. 이런 걸 뜯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 얼굴 뜯었고 여기 바지 부분 뜯었고 여기 상체 뜯었고 뭐 이렇게 뜯은 게 있죠. 여기 상체네요. 그쵸? 팔 이렇게 뜯었고 그러니까 이걸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다 뜯을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는 안 보여주고 주로 체커 패턴을 이용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반만 뜯고 그냥 얘를 붙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얼굴 뜯을 때는 이런 식으로 완전 로고인데 여기를 뜯고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뜯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들이 어떻게 뜯었는지 좀 찾다 보면은 이렇게 뜯어진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오퍼시티멀을 썼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하학적인 형태일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뜯는 게 편하고요. 기하학적인 형태가 아닐 때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이제 펠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뜯어야 돼요. 뜯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맵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데가 얼굴을 많이 뜯습니다. 이거 보시면 얼굴을 많이 찾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게임할 때 캐릭터의 얼굴이 되게 중요해요. 얼굴이 잘 만들어지면 애들이 캐릭터 재밌겠네 그러고 이제 하는데 캐릭터 얼굴이 안 만지면 이렇게 되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배경, 백그라운드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런 배경을 뜯을 때는 뭐 이건 나중에 다른 사람들 거 좀 보면서 활동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볼 때는 이제 여기가 똑같다 그러면 여기를 한 덩이로 같이 놓고 작업을 하지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확 다 펼쳐서 하시면요 나중에 내가 어디를 칠하고 있는지 몰라요. 뭐 서브스탄스 써가지고 내가 3D 브러쉬를 이용해서 칠하겠다고 하면 상관없지만 이렇게 다 뜯어버리면은 나중에 정리가 안 됩니다. 정리가 되게끔 잘 보시면서 이렇게 뜯어야 된다라는 거죠. 백그라운드가 별로 나온 게 없네요. 제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 작품들을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펠트만 정확히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이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꼭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 다음에 포토샵에 보내서 한번 칠해보고 보시고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여기 부분을 칠하기가 굉장히 똑같이 맞추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뜯는 걸 미리 예상을 하셔야 돼요. 뜯는 걸 미리 예상하셔야지만 잘 뜯었고 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D 페인터라던가 아니면 서브스턴스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시 또 리터칭 한다 라는 개념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노멀 맵이라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꼭 해보세요. 펠트 꼭 해보셔야 됩니다. 펠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지 언랩 UVW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